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솔루션과 함께하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한 개발자 경험 중심의 생산성 향상 전략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권혜미 기자입니다. 최근 VM웨어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패턴 및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고 또 애플리케이션 개발 프로세스를 표준화할 수 있는 탄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TAP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VM웨어 TAP 솔루션을 통한 개발자 경험 중심의 데브셋옵스를 소개합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 황종하 데이터 솔루션 클라우드 사업부문 부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솔루션 클라우드 부분 플랫폼 아키텍처 팀 황종화 부장입니다. 현재 VM웨어 탄주 제품에 대해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 각종 오픈소스라든지 고객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오늘 웨비나는 약 45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내용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발표 이후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솔루션 클라우드 부분 플랫폼 아키텍처 팀 황종화 부장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디지털 이노베이션이 가속화되면서 프라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를 혼용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플랫폼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양한 오픈소스를 활용하게 되고 보안 문제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겹쳐 더욱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VM웨어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패턴 및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고 어플리케이션 개발 프로세스를 표준화할 수 있는 TAP를 발표를 했습니다. 디지털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면 컨테이너 파스 플랫폼 도입 후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거나 데브셋옵스 표준화를 고민하고 계신 실무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개발자분들을 위한 디벨로프먼트 루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운영자분들을 위한 데브옵스 루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쿠버네티스를 운영하는 많은 이점과 어려움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는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온프레미스 환경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도 함께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환경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AWS나 애저 등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멀티로 사용하고 있는 추세는 2021년에는 18%, 그리고 2022년에는 24%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환경에서 복잡하게 사용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환경을 개발자는 어떻게 개발을 하고 운영자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 앞서 설문 결과의 다양한 측면과 함께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개발된 코드가 빠르게 배포되기를 바라며 코드에서부터 앱 배포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빌드가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빌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자분들이 코딩을 한 소스를 빌드를 하고 빌드된 파일로부터 나온 쿠버네티스 환경에 배포를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포함시킨 이미지 빌드를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경쟁력이고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이전 시대, 네, 타이틀처럼 일반적으로 SI 프로젝트와 이아스 환경에서 배포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측의 원통은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를 하고 이 본 장표를 기준으로 100이라고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순차적인 작업 방식이기 때문에 빌드에서 배포까지의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네, 신규 앱 런칭을 위해 다수의 담당자들과 협의부터 시작하여 개발 환경, 운영 환경 및 구성 등 수많은 회의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네, 유지보수 배포를 위해서는 다운타임도 길게 가져가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복잡한 환경 구성으로 인하여 이게 코드의 문제인지 아니면 환경의 문제인지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울러 운영 중에 증설이나 확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복잡한 구성으로 인하여 다시 처음부터 다수 담당자들이 협의를 해서 이 과정을 다시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을 확장하기 위한 복잡성 수준이 매우 높고, 이러한 구성은 가상화 이전에 수행한 방식이고 현재도 아마 이와 같은 구성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시대가 왔습니다. 클라우드 시대가 오면서 인프라와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크가 다 가상화가 되고 이러한 복잡한 구성들이 다소 간결한 구성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다가 통합된 구성으로 절차가 클라우드 이전 시대보다는 간결해졌고, 전반적으로 최적화된 부분들을 우측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클라우드 이전 시대에 있던 그 100%에 해당하는 그래프들이 좀 많이 낮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기된 내용은 클라우드 시대로 오면서 일부 사라진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증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템플릿으로 저장된 VM으로부터 추가 구성을 진행하면서 베어메탈로부터 구성하는 방식보다는 쉽게 확장을 하셔서 서비스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대, 가상화 시대를 거쳐서 컨테이너, 즉 쿠버네티스를 활용하는 클라우드와 데브옵스, 쿠버네티스 시대로 넘어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차트를 보시면은 앞에 설명드린 내용에 비해서 소요되는 시간이나 복잡성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쿠버네티스를 사용을 하면은 운영 시간을 단축하실 수가 있고 불필요한 구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구성에서 나온 버그와 이슈 처리,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으면서 트래픽 피크 타임을 이용해서 스케일 인아웃을 용이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하단에 보이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배움, 운영의 전문성이 추가가 됩니다. 쿠버네티스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배움, 운영 전문성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자신이 없다 보니까 운영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장애 대응도 쉽지가 않습니다. 개발자는 개발만 하고 싶고 어려운 쿠버네티스에 워크로드니 야물이니 빌드며 복잡한 구성을 별로 알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운영팀은 전문성과 부족한 인력 때문에 다양한 오픈소스와 추가적인 보안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어렵다고 느껴지고 이것은 컨테이너 플랫폼 확산을 막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쿠버네티스를 개발자와 운영자,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위해서 VM웨어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TAP를 올 초에 출시를 했습니다. TAP는 다양한 개발자 도구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입니다. 개발자에게는 표준을 준수하고 퍼블릭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쿠버네티스의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고 이슈 없이 빌드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운영 가이드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배포하는 기업을 위해 개발자의 생산성을 제공을 합니다. 개발자가 쿠버네티스에 익숙하지 않아도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빌드를 하고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여 개발팀이 운영 환경에 빠르게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이로써 개발자와 운영자의 역할은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발자분들을 위한 개발로프 영역입니다. 보시는 화면에서와 같이 좌측은 개발자분들, 그리고 우측은 운영자 또는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부루프는 개발자의 코드 반복 개발 주기를 뜻하고 내부루프 활동으로는 소스를 커밋하기 전에 코딩, 테스트, 디버깅이 포함이 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또는 쿠버네티스 플랫폼에서 내부루프의 개발자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구축하고 앱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 그리고 API를 호출하여 개발 환경에 배포를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TAP 엑셀레이터라는 화면인데 이 TAP 엑셀레이터는 템플릿을 사용을 해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자바, 노드.js, C# 등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을 합니다. TAP에서는 제공해주는 기본 템플릿을 참고를 하셔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아키텍처 분들이 표준 템플릿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소스 리파지토리에 커밋을 하고 이 커밋된 TAP 엑셀러레이터에 등록만 하면 개발자는 이 템플릿을 활용을 하셔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한다면 많은 시간을 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마이크로 서비스나 이벤트 기반의 아키텍처와 같이
고급 애플리케이션 패턴을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 오토 애플리케이션 확장 및 API를 사용을 하셔서 레거시 시스템들과 연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API를 우선 중심 설계를 통해서 API 검색 및 다른 어플리케이션들과의 통합이 쉬워져 모든 API를 관리 포탈로 통합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연을 통해서 엑셀러레이터를 소개를 드리기 전에 TAP가 구성되어 있는 환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시연에 나오는 모든 화면은 데이터 솔루션의 데모 센터, 즉 vSphere 위에 TKG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를 설치를 하고 이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를 TMC에 등록을 한 뒤에 TAP에서 사용할 모듈 워크로드 클러스터들을 프로비저닝으로 생성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멀티 클러스터를 TMC로 관리를 하고 생성된 워크로드 클러스터들의 RBAC이라든지 TAP의 OIDC를 VMware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계를 하여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TAP는 개발자들이 IDE 자체에서 로컬로 실행되거나 아니면은 개발 환경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또는 클라우드에서 실행 중인 컨테이너에 디버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가 자신의 IDE에서 바로 작업하고 코드를 반복할 수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리고 인텔리제이를 지원을 합니다. IDE 툴을 사용을 하면은 컨테이너를 재구성하거나 재배치하는 단계를 제거가 되고 코드 변경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경로를 단축할 수 있으면서 대신에 업데이트된 코드를 실행 중인 컨테이너에 직접 반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자들은 코드를 수정을 하면서 변경된 코드를 빠르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실행 중인 컨테이너들을 디버그하고 실행 중인 컨테이너의 소스를 업데이트하여 신속하고 테스트를 수행을 할 수 있으면서 이러한 개발 환경들을 사용하는 개발자들은 더 높은 생산성을 얻으면서 소스를 빠르게 테스트하는 것에 익숙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용 탄주 어플리케이션 엑셀레이터 익스텐션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바로 엑셀러레이터를 검색을 하시고 표준 템플릿을 바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TAP는 개발자가 리소스에 대한 사용량이라든지 트래픽, 스레드 등 어플리케이션 런타임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스프링 부트 액추에이터 개념 기반의 M 라이브 뷰를 GUI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개발자분들이 본인이 이제 개발을 하시고 배포한 소스에 대해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확인을 하시고 문제 해결이나 디버깅 등 런타임 구성 등에 대한 설정을 위해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그 레벨이라든지 환경 설정들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애플리케이션은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 실행 중인 프로세스 내부에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이러한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서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통합 포탈인 GUI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 라이브뷰에서 제공해주는 항목은 기본적인 정보에서는 앱을 헬스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환경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 로그 레벨, JVM, 스레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거는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 집중식 GUI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카탈로그 메뉴에는 개발자가 작업하는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워크로드라든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메뉴입니다. 네, 개발팀의 이제 워크로드와 애플리케이션 가식성을 제공하여서 쿠버네티스에서 일관되고 통합된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사용자 그리고 그룹이 있는데 이것은 사용자는 엔티티는 특정 사람을 설명을 하고 아이디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그룹의 구성원이고 그룹의 엔티티는 조직, 팀 또는 단위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리소스 및 구성 요소들을 나타내고 내고 컴포넌트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또는 소프트웨어 단위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세션은 데브옵스 엔지니어 쪽에 이제 운영자를 위한 데브옵스 루프 영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와 같이 우측은 뭐 데브옵스 엔지니어 영역으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우터 루프라고 말을 하면서, 아우터 루프는 운영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환경에 배포를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유지를 하거나 이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에서 아우터 루프 활용하는 데에는 뭐 다음 몇 가지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를 하고, 두 번째 컨테이너 보안을 추가를 해야 되면서, 끝으로 지속적인 통합이나 배포를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해야 합니다. 네, 쿠버네티스 기반 개발 환경에서는 아우터 루프 활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이 TAP를 통해서 쿠버네티스에 대한 이해가 많지가 않더라도 쉽게 배포를 하실 수가 있고, 뭐 뷰 패키지 같은 것을 적용을 하셔가지고 클러스터에 필요한 설정만 추가하셔서 개발자 분들에게 뭐 일부 정보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FFO 되는 과정을 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뭐 솔루션을 개발하시는 방법과 그리고 TAP를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화면에 일반적인 솔루션 방식은 뭐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셔서 배포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총 9개 단계에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먼저 개발자분들이 코드를 작성을 하시고 소스 리파지토리에 커밋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뭐 웹훅을 설정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뭐 젠킨스로부터 잡이 실행되어서 소스는 체크아웃을 받고 뭐 어플리케이션 빌드가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빌드가 완료가 되면 뭐 파일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할 도커 파일을 어딘가에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도커 파일은 개발자분들이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되니까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뭐 작성된 도커 파일로부터 뭐 도커 이미지를 빌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베이스 이미지도 가지고 오고, 그 안에 소스도 집어넣고 다양한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빌드가 끝난 이미지를 어딘가에 쿠버네티스에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하버라든지 아니면은 뭐 도커 허브 쪽에다가 이미지 리파지토리에 푸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쿠버네티스에 이제 배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야물 파일들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쿠버네티스에서는 야물 파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포를 하기 위해서 디플로이먼트로부터 아니면 뭐 서비스, 볼륨, 시크릿, 뭐 컨피그 맵, 다양한 야물 파일들을 직접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작성된 야물 파일로 쿠버네티스에 반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인그레스 로드 밸런서를 설정을 해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오픈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용자는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쿠버네티스를 쓰시면서 개발하시는 분들의 경험이고, 다음은 TAP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AP는 뭐 간략하게 총 4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합니다. 일반적인 방식과 동일하게 소스 코드는 물론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스 리파지토리에 커밋을 하시고, 두 번째, TAP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서 워크로드라고 하는 야물 파일을 작성을 하십니다. 이 워크로드 야물 파일에는 해당하는 깃에 대한 리파지토리, 소스 리파지토리의 URL이 들어가 있고, 세 번째, 워크로드를 배포를 하기 위해서 CLI 명령어로 탄주 앱스 워크로드 뭐 apply 파일명 네, 엔터를 치시게 되면은 네 번째, 워크로드 배포가 완료가 되고 사용자는 해당하는 서비스를 바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TAP에서는 내부적으로 뭐 탄주빌드 서비스, TBS를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워크로드를 배포를 하게 되면은 TBS에 의해서 이미지가 자동적으로 빌드가 되고, 네, 설정된 이미지가 리파지토리로 푸시까지 완료를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별도의 야물 파일은 작성하실 필요가 없이 뭐 기본적으로 포함된 리소스 기반으로 쿠버네티스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TAP를 활용하셔서 개발하시는 개발자분들은 뭐 코드만 작성을 하시면 되고 워크로드로만 배포만 하시면 쿠버네티스에 손쉽게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구성으로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멀티 클러스터에 배포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개발자분들은 뭐 여러 클러스터에 워크로드를 배포를 하고 뭐 그냥 배포된 클러스터에 들어가셔가지고 통해서 그냥
네, 확인이 가능하지만 뭐 데브옵스 엔지니어나 아니면 운영자분들은 수많은 클러스터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네, 번거롭고 어려운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TAP에서는 멀티 클러스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뷰 프로필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적용을 하여서 TAP를 배포를 할 때 뭐 클러스터의 정보 그리고 RBAC 정도만 설정을 하시면 TAP GUI에서 멀티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카탈로그 런타임 리소스 화면에서는 뭐 카인드, 클러스터, 네임스페이스 등 필터 옵션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정보들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배포에 대한 과속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뷰 패키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TAP는 네, 프로필을 사용을 해가지고 플랫폼 배포하는 과정이 약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TAP의 프로필은 뭐 설치할 때 이제 패키지를 미리 정의를 하고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충족하는 구성 요소들을 배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프로필을 이용을 해가지고 클러스터의 목적에 맞게 멀티 클러스터 구축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플랫폼 구축에 들이는 시간보다는 뭐 워크로드를 실행을 하고 앱을 구축하는 데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프로필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풀 프로필에는 뭐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모든 TAP 패키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만큼 좀 무겁게 설치가 되는 아이고, 그리고 이터레이트 프로필은 뭐 앱 개발을 위해서 뭐 반복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네, 실행 환경이 될 수가 있는데 아마 개발자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드 프로필은 뭐 워크로드를 이제 생성을 하고 뭐 소스를 빌드를 하기 위해서 패키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워크로드하고 서플라이 체인이 구성이 되어서 이 서플라이 체인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런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워크로드가 실행되고 실제 배포되는 앱들의 구성 요소들은 디플로이먼트하고 서비스만 네, 워크로드가 배포가 됩니다.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풀 패키지 이터레이트 빌드에서는 워크로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각종 K네이티브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쿠버네티스 서비스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런 프로필에는 딱 운영 환경의 기준으로 해서 디플로이먼트 서비스만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신 뷰 프로필에서는 멀티 클러스터를 이제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TAP GUI랑 그리고 메타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시면서 뷰 프로필에 해당하는 TAP를 잘 설치를 하신 다음에 개발자분들에게 배포를 하시면 개발자분들도 쉽게 GUI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AP는 많은 컴포넌트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각 패키지별로 구성되는 컴포넌트들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에서는 그냥 이렇게 이 화면에서만 보시면은 그냥 몇 개가 있네, 풀은 좀 많고 런은 적네, 이 정도만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패키지가 설치된 클러스터들의 컴포넌트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된 빌드 서비스를 위해서 개발자를 위한 컨테이너 빌드 자동화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일관된 구성을 보장을 합니다. 소스 코드라든지 아니면은 디펜던시에 대한 종속성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개발자의 이제 개입 없고 OS의 라이브러리라든지 디펜던시들을 패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TAP에서 제공하는 기본 설정을 이용을 하셔서 배포를 하실 수가 있고 개발자들이 직접 사용하시던 툴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워크로드 시각화인데 아마 워크로드는 개발자분들이 좀 많이 보시고 그리고 운영자분들 아마 다 같이 보실 화면이 되겠습니다. TAP GUI를 통해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의 상태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앱을 배포를 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이 앱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다 수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워크로드의 이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CLI를 사용하지 않아도 TAP의 이제 GUI가 제공하는 서플라이 체인의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을 하시면은 조치를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의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서플라이 체인에 구성된 모든 항목이 다 표시가 되고 각 항목을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하단 부분에는 이제 상세 데이터들이 좀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 항목들을 이제 다 확인을 하실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개만 이렇게 쓰시는 것들만
이제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TAP에서 제공하는 서플라이 체인에는 총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베이직, 가장 기본적으로 소스만 이제 빌드하는, 그리고 테스팅이라고 해서 파이프라인, 텍톤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메이븐 빌드를 했었을 때 테스팅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팅 앤 스캐닝까지 총 이렇게 3가지의 서플라이 체인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직은 뭐 개발자가 이제 워크로드 야물을 작성을 하고 소스 리파지토리를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커밋이 그냥 발생이 되는 순간 서플라이 체인은 바로 빌드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테스팅은 베이직 기능을 다 포함을 하고 있고, 추가로 아까도 말씀드린 텍톤, 파이프라인을 지정을 하셔서 테스트 하실 수 있고, 이 텍톤 파이프라인은 직접 커스텀도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쓰실 수 있는 파이프라인은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테스팅, 스캐닝 방식은 테스팅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2가지 스캐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안에 대한 스캐닝이 통합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뭐 소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2번째는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취약점 점검까지 다 가능합니다. 또 하나 이제 데브옵스 쪽과 이제 운영자분들은 보안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보안이 지금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이 사고 때문에 아니면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보안 쪽은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개발팀 내에서는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작업과 이제 협업을 하기 위해서 팀 내에서 이제 독립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권한이 적절하게 설정을 하면은 뭐 누군가가 어떤 시스템에 접근을 하고 아니면 워크로드나 클러스터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정을 하고, 이것은 곧 장애를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TMC 같은 경우에는 액세스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팀 내에서 이제 역할에 따라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접근 제어를 다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멀티 클러스터 환경에서는 접근 권한을 이제 체계적으로 구현을 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 CLI 알백으로 하시는 것보다 관리 시간을 절약을 하실 수가 있고, 사용자 및 이제 권한 관리하는 작업을 보다 간소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와 같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 성장을 하면서 알백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알백 이퀄 곧 보안이라는 얘기도 있는 만큼 TAP에서는 이제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워크로드라든지 아니면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CI/CD 파이프라인 등에 대한 알백을 이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좌측 화면에 보시면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앱 뷰어, 그리고 앱 에디터, 앱 오퍼레이터 이렇게 있는데, 앱 뷰어는 그냥 뷰만 할 수 있는 뷰 전용 액세스 권한으로 탄주 워크로드를 그냥 생성만 하시고 편집 또는 뭐 삭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앱 에디터는 뭐 탄주 워크로드에 대한 생성, 편집, 삭제는 가능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앱 오퍼레이터는 서플라이 체인에 해당하는 리소스까지 생성하시고 편집 및 삭제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을 관리할 수 있는 뭐 서비스 어카운트 권한이 있는데, 워크로드는 뭐 탄주 워크로드와 연결된 서비스 어카운트에서 서플라이 체인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할당할 수가 있고, 이 딜리버레이블에 있는 배포된 서비스 어카운트에 워크로드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또 부여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나 뭐 사용자 그룹을 TAP의 기본 롤과 바인딩을 하기 위해서 TAP의 뭐 알백 플러그인을 설치하여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쿠버네티스의 알백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탄주 CLI나 VMware의 멀티 클러스터 관리 GUI 툴인 TMC를 이용을 하시면 쉽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이 강화가 되다 보니 보안 강화 기능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AP는 기본적으로 탄주 빌드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TBS는 자동화가 지속적으로 이제 사용 가능한 컨테이너 빌드를 제공을 하는 기능입니다. 서플라이 체인의 스캔 쪽은 보안 스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TBS로 이미지를 빌드를 하고 CI의 소스 코드 그리고 이미지 취약점을 스캔을 합니다. 그리고 CVE에 대한 자동화된 폴리시를 지원을 하면서 이미지의 서명이라든지 그리고 SBOM 생성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앙 집중식으로 이제 메타데이터도 인사이트로 제공을 하고 플랫폼의 의존성 있는 항목들을 실행하는데 구성을 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AP를 활용해서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 생산성 향상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TAP의 4가지 매력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자분들의 요구사항 정의에만 집중하셔서 개발하시면서 TAP의 GUI와 워크로드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환경에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테스트를 가능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서플라이 체인과 앱 라이브러리 기능을 통해 가지고 조기에 결함이라든지 조치를 한다면 개발자분들에게 부담은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빌드부터 배포를 표준화할 수 있어서 개발 환경에서 운영 환경까지 완벽한 이식성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발자의 중점을 두고 애플리케이션 빌드 배포 기능과 동시에 운영, 데브옵스, 데브세곱 담당자들에게도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여서 쿠버네티스에 대한 확장된 접근 방식으로 확산을 해 나가신다면 모험적인 사례가 자동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이노베이션을 추진하시면서 컨테이너, 파스 플랫폼 도입한 후에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데브세곱 표준화를 고민하고 계신 실무자분들께 TAP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션 1 디벨로퍼먼트 루프와 세션 2 데브옵스 루프에 걸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들어온 몇 가지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보여주신 TAP 시연 영상에서 보면 기존 기업들이 주요 사용하던 CI/CD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어 보이는데 기존 방식과 또 TAP를 비교했을 때 강점이자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TAP는 CI/CD와는 개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 TAP는 빌드, 파이프라인, 그리고 앱 라이브러리 같은 기능을 제공을 하고 물론 IDE 플러긴과 같은 앱을 배포하는 표준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발 환경 세팅부터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로컬 테스트 환경과 운영의 배포까지 TAP로 다 가능합니다. 저는 특히 TAP의 서플라이 체인 스캐닝 기능을 TAP 강점으로 뽑는데 이 그래프 기능을 이용해서 배포할 앱의 소스와 이미지 스캔을 진행을 하고 취약점 점검을 하여 보안의 영역까지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TAP의 특장점들이 쿠버네티스 플랫폼에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앱 배포 과정에서 운영자와 개발자 간의 업무 효율을 위해 TAP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에 따른 개발자 경험 운영이 인력이 전문성이 약간 좀 부족하고 컨테이너 기반 플랫폼 확산을 막고 있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TAP는 이러한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인 개발 환경부터 운영 환경까지 앱을 배포할 수 있게 표준화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 표준화가 개발자는 신속하게 클러스터에 앱을 배포하여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운영자는 배포될 앱의 이미지와 스캐닝이 포함된 보안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합니다. 일반적인 솔루션들을 통합하는 TAP의 워크로드를 사용을 하고 개발자가 앱을 개발하여 배포 테스트를 완료를 하면은 운영자는 해당하는 앱에 대한 소스 그리고 이미지 스캔까지 보안이 적용된 앱을 운영해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TAP는 GUI를 통해서 멀티 클러스터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 운영 간의 업무 효율을 한층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에서 궁금한 점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데이터 솔루션에서 빠르게 답변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웨비나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